책을 통해 보는 20대의 시선, 책과 함께하는 우리의 경험담, 20대만의 이야기가 보이는 투게더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게더 책방의 진행을 맡은 닉네임 여름입니다. 이제 봄이 지나 여름이 오기도 했고 제가 여름에 태어나서 닉네임을 여름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벤처 중소기업학과 재학 중인 풀빵이라고 합니다. 풀빵이라고 지은 이유는 제가 길거리 간식 중에서 제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풀빵에서 착안해서 짓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생명 시스템학부 재학 중인 단무지라고 합니다. 저는 단단 무적 지민이 되고 싶은 마음에 단무지라고 지어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닉네임 별이라고 하고요. 별로 지은 이유는 이제 책 속에 별빛의 안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해당 구절이 제가 제일 마음에 들게 되어서 이제 별로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모두 센스 있는 닉네임 잘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저희 책인 과학산문 다들 어떻게 읽으셨나요? 첫인상이나 인상 깊었던 내용을 풀빵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 책의 저자분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알쓸신잡에서 고정으로 출연하신 교수님 두 분이서 작성하셨다는 점에서 너무너무 읽고 싶었다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방송에서랑 비슷하게 정말 감성적인 물리학자, 천문학자 두 분이구나 라는 인상을 깊게 받았습니다. 네, 저자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게 답변을 통해서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단무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과학이 이토록 흥미롭구나,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과학으로 볼 수 있구나, 참 재밌었는데요. 한편으로는 과학도로서 나는 과학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될까 생각해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별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풀빵님과 너무나도 다르게 저는 이 책을 읽을 생각이 너무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지구에서 하나뿐이란 소설을 이제 클릭했는데 이제 책을 수령하고 가보니 과학산문을 제가 수령을 해야 한다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당황을 하면서 이 책을 들고 다른 도서관에서 소설을 빌려서 나오면서 읽지 말까 이러고 있다가 그래도 책임감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막상 읽다 보니 재밌어서 어쩌다 보니 여기 책방까지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도하진 않으셨지만 또 재미있게 읽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저는 뼛속까지 문과생이어서 사실 과학산문이라는 제목만 보고 정말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첫인상으로 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일상생활의 다양한 경험들을 조금 더 특별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어서 저도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책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겉보기엔 제자리 걸음처럼 보여도 정말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네, 이 질문은 제가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묻지 않음이 질문일 때도 있고 또 제자리 걸음도 걸음이라는 책의 내용이 저에게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있어서 성장이란 눈에 보이는 결과 혹은 눈에 보이는 변화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머무르는 과정 속에서도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제자리 걸음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성장하고 있는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고 싶었는데요. 여러분은 머물고 있는 시간 속에서 성장한 순간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후회만 하지 않는다면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으므로 사실 버티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말이 저에게 흥미롭게 커뮤니티에 떠도는 말 중 있잖아요. 1학년 때 전공 수업 시간에 자기만 했는데 4학년 돼가면 어느 순간 전공 지식이 좀 생겼다.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소리인지 아무것도 몰라도 4학년 되면 어느 순간 자라있고 알아 있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자리에서 뛰고 있어도 어느 순간 보면 조금 성장해 있는 나 모습을 발견하는 것도 같고요. 그리고 성장 정의를 찾아보니까 과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도 이제 성장의 일부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보면 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수업의 예시를 들어주었는데 저도 조금은 공감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풀빵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사실 별님 답변 듣고 아까 성장의 정의에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과정 자체가 성장이라고 사실 똑같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보통 성장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결과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는 하는데 사실 성장을 통해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장이라고 느끼는 부분은 과연 어디일까를 고민해 봤을 때 나에 대한 믿음이 가장 큰 원동력으로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믿음이 기본이 된다라는 네. 말이 저도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학이 이끈 계몽주의와 민주주의가 한계점에 도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게 최선이라 생각하면서 과학을 믿어야 할까요? 혹은 비과학적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다른 답을 모색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선정해주신 담무진님부터 선정 이유와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김상욱 교수님 저자 강연을 듣고 과학도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개인적인 고민이 되어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민주주의를 과학의 업적이라고 자부하시면서도 민주주의의 붕괴에 대해서는 몰상식한 자 또는 몰상식한 정당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찌 보면 과학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닌가 하는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도로서 과학을 조금 더 지지해주고 과학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인간으로서 다른 답을 더 찾아야 될지 고민을 해서 이 고민을 나누고자 질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답도 모색하고 과학은 과학대로 믿어주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과학이 가진 이성적인 힘으로 우리가 조금 더 최선의 답을 찾고자 노력하고 그리고 비과학적이라고 할지라도 인류의 만큼 세상을 치유하는 힘은 없다고 생각하기에 두 답 모두 선택하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또 심도 있는 질문으로 선정해 주셨네요. 네, 그럼 풀빵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도 이제 단무지님께서 사실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어떤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있어서 한 가지만 그냥 집중적으로 파게 되면 무조건 간과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뭔가 한 가지에 이렇게 맹신하거나 믿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들을 대안으로서 고려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별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두 갈식으로 말을 하자면 과학을 믿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게 과학이라는 정의 자체가 자연 현상이나 사물에 대한 보편적 원리와 법칙을 체계적으로 밝혀내는 지식과 학문이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원리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해주는 어떤 법칙이 어떤 현상이 이 법칙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과학은 항상 변호였거든요. 저희의 그 현상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해주는 답들을 잘 찾아가내는 과정 또한 과학이거든요. 저번에 생각해보면 피를 엄청나게 뽑아내는 것이 과학이라 믿었을 때도 있었고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것이 과학일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자연현상이나 사물을 관찰했을 때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과학이라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 축적됨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걸 놓아줄 수 있게 됐거든요. 이 의견은 나랑 같은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놓아가는 과정 통해서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함몰되지 않는 것 또한 배우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학의 과정 또한 이제 아까 풀빵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독재적인 한 가지의 답을 추구해내는 과정이 아니라 열려 있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과학적인 해답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과학의 정의를 말씀해 주셔서 더 이해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삶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어떠한 노력을 통해 천재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이 답변을 듣기에 앞서서 풀빵님께 먼저 여쭈어보고 싶은 점이 생겼는데요. 과학산문 속에서도 질문에 질문을 하라는 내용이 있었죠. 풀빵님이 생각하시는 천재란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천재란 정해진 좀 틀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본인만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면은 천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풀빵님은 어떤 노력을 통해 천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천재의 저의 나름대로의 정의에서 한번 정의를 또 해보자면 본인의 창의성을 이렇게 정해진 조건 안에서 발휘를 하려면 그만큼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김상욱 교수님께서도 책 내부에서 용기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신 부분이 질문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독자적으로 본인만의 영역을 확대해 나갈 때 본인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본인만의 천재성 또한 같이 가질 수 있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풀빵님이 완전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해 주셔서 저에게 더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한국 교육을 되돌아보면 정해진 틀에서 교육을 하고 또 정해진 틀 안에서 성장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재가 되지 못했나라고 생각도 하기도 했는데요. 네, 근데 정해진 것이 아닌 나만의 것을 만들어나고 또 그걸 구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저는 천재가 되어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별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천재라 생각하면 이제 평균 이상이어야 천재잖아요. 이제 엄청나게 예쁜 사람을 얼굴 천재라 부르기도 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야, 너 천재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연예인을 예로 들면 그 얼굴 천재를 만들기 위해서 뭐 피부과를 다니시고 운동을 다니시고 엄청난 노력을 쏟아붓고요. 천재라고 말하는 친구들을 다 보면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하거든요. 그들은 그걸 노력이라 생각을 안 해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천재가 어느 정도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좀 다른 표현을 쓰긴 할 텐데 노가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작가님께서. 그래서 노가다가 있어야 천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의문이 드는 게 굳이 천재가 돼야 할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천재가 되고 싶은 이유가 취업을 잘할 거구나, 뭐 시험을 잘 본다 이런 개인적 안녕을 위해서 좀 천재가 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거 외에 꼭 천재가 되고 싶니라 물어보면 인생이 좀 편하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불편하지도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들어서 저는 천재가 되고 싶은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천재도 장단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단무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천재가 과업의 특성에 따라서 좀 성격이 달라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답이 있는 과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선임들의 지혜를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괜히 다른 방식을 안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최대한 효율적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구나 라고 웬만해서는 생각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한 번 정도는 검토하면 좋겠지만 그 방식을 이해하고 최대한 습득화해서 반복 훈련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과업을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연구와 같이 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김상욱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대로 현재 있는 모든 가능성을 탐색하는 노가다를 거친 후에 그 이후에 생존 본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존 본능에서 해답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작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토대로 노가다에서 천재가 된다라는 말씀을 두 분이서 해주셔서 인상 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를 조건부로 사랑하는 것이 좋을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좋을까? 별님이 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선정 이유와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선정한 이유는요. 발췌문 중에서는 이제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는 나, 그런 나 역시 같은 나일까 이런 되게 머리가 빙글빙글한 어떤 발췌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매일 일기를 쓰는데 그때 오늘 운동을 안 갔다, 반성하자 뭐 이런 얘기도 많고 취업 준비, 뭐 인간관계, 뭐 다양한 것들이 이제 20대의 이제 졸업에 앞둬서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노력을 하지만 노력 대비 성과가 안 나오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많이 실망이기도 해서 이제 사소한 것들 하나에도 실망을 하게 되더라고요. 발걸음이 왜 팔자가 됐니 오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나를 사랑할 때 무조건적으로 나를 좀 아껴줘야 좀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자아 비판을 하면서 성장을 해 나가야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내린 결론은 이 세상에서 나를 진짜로 진정으로 사랑해줄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줄 사람이 얼마 없을 텐데 나라도 스스로 좀 더 예뻐해주는 눈으로 바라봐줘야 세상이 조금 더 살만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의 저의 대답은 이제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좀 해주자 이런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는데 그래도 오늘 결론을 내리셨다니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무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로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반대로 무조건적으로 나를 혼내줄 사람도 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혼내는 게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혼내는 건 사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러려면은 저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때 오만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나를 사랑하는 대신에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에게 사랑을 보답받는 게 조금 더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단무지님의 답변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신 것 같네요. 네, 그럼 풀빵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도 사실 단무지님이랑 비슷하게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보다는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애초에 조건적으로 사랑을 해준다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거는 아니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랑은 하는데 대신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제가 만약에 잘못한 일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그냥 덮어버리게 되면은 그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과연 내 인생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든지 아까 제가 두 번째 질문에 답변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에 대한 사랑에 관련한 부분에서도 그 상황에 따라서 저를 사랑해도 될 때가 있고 제 스스로 좀 뉘우쳐야 할 때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건적인 사랑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별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완전히 사랑해야 남들도 저를 사랑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건을 달고 나를 사랑하는 것보단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오늘 제 답변을 끝으로 독서 토론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분들의 촬영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책을 읽으면서 물리학자 분들이 되게 로맨티스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김상욱 교수님께서 인터넷 편지를 보내는 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러한 세심한 것들을 포착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되게 디테일한 사람이고 그런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신경 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서 그러한 상념들을 돌이켜 봤을 때 굉장히 로맨티스트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단무지님은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저랑 생각이 비슷한 부분도 있고 좀 달라서 재미있던 부분도 있고 그 다양한 생각을 가진 여러분들과 그 좋은 사색을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별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그림 그릴 때마다 오디오북 틀고 이제 다른 유튜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믿음사나 교보문고 같은 책 관련 유튜브를 틀어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유튜브를 제가 직접 찍어본 것 같아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서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면서 뜻깊고 또 재미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책을 통해 보는 20대의 시선, 책과 함께하는 우리의 경험담, 20대만의 이야기가 보이는 투게더 책방 마무리하겠습니다.